안녕하세요. 지금 행정사 민법 1차, 2차를 맡고 있는 백운정입니다. 어쨌든 행정사라고 하는 게 법률을 다루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헌법을 최고법이라고 말씀들 하죠. 하지만 법의 기초는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기본이 돼서 그것과 관련돼서 특별한 것들을 다른 법에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은 민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절차법을 하시게 되는 기본적인 개념은 민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이 민법 총칙이에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하고 다른 거. 근데 그런 개념들을 처음 잡아나는 게 민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 행정사라고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법률하고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되려면 기초적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행정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공법으로 가는 거지만 민법에서 따지면.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거는 민법 중에서도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수험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뭐죠?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법이라고 하는 게 특별법이면서도 공법에 대한 기본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법을 모르고 행정법을 한다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지. 민법이 잘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행정법이나 다른 법률 과목에 대한 개념에 대한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정사를 나가셔도 어차피 법률 관계를 다루시고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뭐겠어요? 이 사람들하고 상담하셨을 때 이것이 법적 의미가 있는 건지 그냥 생활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를 구별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률 관계인지를 구별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법 총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라는 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 얘기잖아요. 우리는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멱살을 잡고 여러분들을 이제 붙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1차고 2차고 붙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상황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되게 많이 왔잖아요. 여기. 그러면 시험 볼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지금 올해가 지금 출원인이 6,350명이에요. 근데 몇 년 사이를 보면 뭐 이래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 때문에 많았지만 최근에 어떻게 되죠? 계속 늘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죠? 응시율도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그래서 보면 합격률하고 관련해서 보면 1차는 그래도 괜찮아요. 1차는 이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1차는 2차 보려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럼 1차를 많이 붙었다는 얘기는 뭐죠? 2차에 가서 실경쟁률이 되게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2차 합격률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퍼센트가 넘쳐서 이것도 지금 출원인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1차 원서 내시고 또 2차 원서 따로 내세요. 그럼 아까 여기 합격한 사람하고 명수를 보면 명수가 많이 줄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1차는 합격했지만 2차에 원서를 안 내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 올해는 아닌가 봐. 원서 낼 필요가 없나 봐. 그쵸? 원서 낸 사람 중에 또 어떻게 돼요? 응시하는 사람 줄잖아요. 그런데도 20%예요. 그럼 원래대로 따졌으면요, 거의 10%대 가깝게 됐단 말이에요. 올해 아까 본 대로 합격자 수가 지금 1차 합격자 수가 어떻게 돼요? 거의 2,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합격한 사람 말고도 올해 한번 따지고 본다고 하면 이게 경쟁률 자체가 벌써 10대 1 정도 가까이 됐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합격한 사람 얼마였어요? 1,600명이었잖아요. 그럼 300명 빠지고 나도 얼마예요? 거의 3,000명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300명 전부 붙는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10명 중에 1명꼴 붙는 시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몇 년 전에 합격한 사람들하고 비교하셨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그거 쉽게 돼. 1차 금방 돼. 2차? 둘 중에 하나는 붙어.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상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했으면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남들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된다는 게 눈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응시한 사람들에 대한 퍼센테이지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따지면 1차 합격한 사람이 작년 올해 시험에 들어간다고 하면 벌써 3,000명 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차는 쉽게 붙는다고 하더라도 2차에 가서는 여러분들 진짜 합격할 수 있느냐? 그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는 어차피 시험적으로 따지면 2차 보려고 들어가시는 1차는 2차 보려는 자격 얻는 거잖아요. 근데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법 같은 경우에는 민총이 기초가 돼갖고 2차는 우린 뭘 봐야 되죠? 주관식을 봐야 돼요. 써야 돼요. 써야 되면 거기다 케이스 문제도 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그냥 60점 맞아서 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민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법률 관계, 우리가 뭐가 돼요? 전문가가 될 사람들이에요. 법률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계시고 그걸 적용해서 딴 사람한테 돈 받고 하셔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인 마인드나 이런 개념들을 잘 잡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민총입니다. 그리고 점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도 잘 받아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민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수업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저의 목표는 그거죠. 일단 1차를 시험 볼 때 3과목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과목씩 시험 보는 거랑 3과목을 같이 보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배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행정법이 어려웠어요. 민법이 쉬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민법에서 15분 만에 난 다 풀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행정법에 써서 점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일단 첫째 할 일은 무슨 과목을 봐야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건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 문제고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처해진 사항이 남들처럼 쉽게 갈 수 있는 사항이냐.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오신 것 자체가 대단하시긴 해요. 내년에 볼 곳을 갖고선.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이 그 한 달, 2달 사이에 대해서 내년에서는 그 차이가 되게 많이 날 수 있는 거예요. 1차를, 2차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느냐. 그래서 1차를 붙으면 2차를 2번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동차를 그냥 날려버리면요. 그 다음에 본차 볼 때는요.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동차되는 거를 목표로 하지만 동차될 확률이 되게 작은 것도 맞는 거예요. 하지만 왜 열심히 해야 되냐 하면 본차 봤을 때 동차를 열심히 본 사람은 기준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난 요거밖에 못 썼다. 내년에 나는 앞에서 100명 중에 나는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지 뭐 10대 1이라고 해서 10명 제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는 90명을 제껴야 된단 말이에요. 10분.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 공부했는데 난 이거밖에 못 쓰는 거나를 내가 느껴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동차를 잘 열심히 봐봐야지 그 다음에 본차를 봤을 때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거냐 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오신 걸 아주 중요한 선택을 잘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제 민법만 말씀드린다면 저한테 오신다면 이제 객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저도 알잖아요. 제 나이도 연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 어려우신 거 알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암기를 적게 하고 잘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특히 민법은 뭐죠? 과목이 민총이고 하나는 계약법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죠? 주관식을 써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총론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계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잘 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준비가 많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년이 2년이 결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앞에서 이준희 행정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과목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민법은 수험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행정사를 하시는 의미에서도 1차, 2차 다 중요하고 점수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행정법에서 점수가 빠지면 딴 데서 어떻게 돼요? 60점을 하려면 3과목에 합쳐서 어떻게 돼요? 합쳐서 180점을 맞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여러분들의 베이스에 따라서 다르세요. 이준희 행정사님처럼 법학에 대한 베이스가 있으신 분은요. 행정학을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나머지 점수 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율을 맞추셔야 되고 시간 배분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거고 점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얻을 건지를 처음에 잘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거 이런 것들 잘 하셔야지 그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2차는 또 주관식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걸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암기가 되지 않으면
2차는 진짜 맨땅에 헤딩이에요. 잘 안 써져요. 그래서 그거를 1차 때부터 같이 하시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는 거를 하신다면 지금부터 시간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들 말들이 있어요. 자기 때는 되게 쉬웠다고 얘기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인식하시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분위기라면 더 많이 출원인이 너무 많을 거란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벌써 2,000명이 뽑혀 있는 상황인데 1차가 내년에 여러분들 또 많이 합격하실 거고, 또 우려는 그거죠. 많이 합격하면 다음에 나눌 때는 어떻게 되죠? 난이도가 높아져서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시면 그 까락률하고 관련해서 보면 그 여기서도 조절을 해요. 어떤 거 보면 뭐죠? 까락률이 70%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한 번씩 폭탄을 터뜨려요. 왜? 명수 조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수험생은 어차피 약자예요. 약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닥치더라도 나는 합격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서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 합격률하고 제가 합격률은 점점 떨어지고 까락률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돌아가면서 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는 있는 힘껏 열심히 다 해야 되는 거고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시간이나 암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다 이해해요. 저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끝까지 수험 기간에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고 함께 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